오늘 영상은 우리 집 통신비를 지켜줄 골키퍼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합니다. 아스날이 요 경기도 2대0으로 패배를 했어요. 리그컵 4강 2차전. 그래서 누적 스코어가 4대0입니다. 그 뉴캐슬이 아스날이 2대0으로 지고 있으니까 공격적으로 올라오잖아요. 이거를 역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뉴캐슬이 평소에 포백이거든요. 그리고 5백을 써도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을 경기 중에 약간 내리는 이 정도의 5백만 써요. 근데 어제는 아예 처음부터 5백입니다.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느냐? 뉴캐슬이 아스날의 공격을 막고 역습하겠다. 너무 이제 명확한 그런 플랜이었던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두 팀의 위치 차이를 봐도 이게 뉴캐슬인데 뉴캐슬이 본인들의 진영에 다 있어요, 선수들이. 아스날은 라인을 끝까지 올려서 뉴캐슬의 진영까지 선수들이 올라가 있죠. 뉴캐슬이 어떤 생각으로 나왔냐? 아스날의 득점력이 저조하니까. 그리고 공격진의 문제가 뭐냐면 박스 안에서 피지컬 좋은 선수가 없어요. 9번 공격수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맨시티의 홀란, 바이에른 뮌헨의 해리케인 이런 선수들이 없으니까 박스 안으로 올려줘도 마무리를 지을 선수, 박스 안에서 싸워줄 선수가 없다.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연결되는 건 뭐냐? 아스날이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도 영입이 없어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마르키뇨스 영입했던 선수죠, 유망주. 이 유망주가 브라질로 임대를 보냈다가 이번 겨울에 돌아와서 다시 브라질로 임대를 보냈습니다. 이거 빼고는 아예 영입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보고 어떤 평가냐면, 아니 리그 2위를 하고 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지금 리그 페이스 3위를 했는데 여기서 우승을 하고 싶으면, 경쟁력을 갖추고 싶으면 공격수를 어떻게든 영입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였던 거죠. 그래서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리그컵 1차전에서 아스날이 XG값 3.2 그리고 결정적인 찬스 6번입니다. 이번 경기도 결정적인 찬스 2번에 XG값이 0.94예요. 두 경기 동안 4.2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찬스는 8개예요. 근데 결정적인 찬스 8개 중에 1차전도 0골, 2차전도 0골. 이거는 사실 너무 할 정도로 그냥 이 팀 자체가 결정력이 부족해서 졌다고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최근에 FA컵에서도 맨유한테 졌잖아요. 그 맨유한테 질 때도 XG 값이 엄청 차이 납니다. 맨유가 0.2, 아스날은 3.1, 슈팅 숫자 26번, 결정적인 찬스 4번. 근데 득점은 하나, 맨유도 하나. 그 다음에 그 승부차기에서 패배. 아스날이 지는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본인들이 주도를 합니다. 상대가 밀집 수비를 해요. 그러다가 골이 안 나와요. 잘 풀리는 날은 그래도 골을 넣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인 찬스를 득점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골 결정력이 기복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스날이 매번 진다. 중요한 순간에.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순간에 골을 넣는 선수들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에 막 한 골이 필요해요. 1대1 상황에서 혹은 뭐 0대0 상황에서 거의 89분, 90분 됐을 때 중요한 순간에 1대1 찬스가 나오고 그런 순간에 득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결정력을 가진 선수가 필요한 이유는 잘 풀릴 때는 막 어디서든 득점이 터져요. 안 되는 날, 결정력이 좋은 9번 공격수는 경기가 안 풀리는 날 꾸역꾸역 한 골 넣는 거. 이게 필요한 거죠. 이번 그 리그컵 경기가 끝나고 뭐라고 했냐면 아르테타 감독이 이삭이 마무리해야 될 장면이 이번 경기에 딱 2번 있었는데 그 2번을 모두 성공을 했다. 반대로 우리는 결정적인 찬스를 득점하지 못했다. 이거를 아는 팀이 왜 도대체 겨울에는 공격수를 영입을 안 했을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 아스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사실 이렇게 되면 결국에 이번 시즌이 끝났을 때 트로피가 없는 건 지난 시즌도 똑같았잖아요. 아스날도 그렇고 토트넘도 그렇고 아무리 이 아스날이 정말 좋은 궤도에 올랐고 정말 좋은 그런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결국의 결과는 무관. 그래서 이제 요런 것도 지금 그 현지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베르츠 같은 9번 공격수가 아니라 제로톱을 쓰는 거, 이거 과연 괜찮냐? 하베르츠가 물론 잘합니다. 그러니까 하베르츠가 막 내려와서 미드필더 싸움도 가담해주고 내려와서 경기를 풀어주기도 하고요. 공간으로 뛰어가면서 주변 선수에게 공간 만들어주기도 해요. 하베르츠가 되게 잘해요. 문제는 뭐냐? 제로톱을 쓸 거면 수비를 이렇게 끌어냈을 때 누군가는 이 공간으로 들어가서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왼쪽,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될 수도 있고 뒤에 있는 미드필더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주변에 있는 선수 어느 하나도 우승할 만큼의 득점력을 갖춘 선수는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이런 제로톱을 사용해서 클롭 감독이 피루미누, 마네, 살라 라인, 피루미누가 수비 끌고 내려오면 살라와 마네가 마무리, 이거였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는 제로톱을 쓰면 골을 넣어야 되는데 골을 넣을 선수가 없다. 그거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 아르테타 감독이 그것 때문에 라이스를 영입한 거예요. 왜냐면 피지컬이 좋잖아요. 침투도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수비를 끌어냅니다. 끌어내면 이때 라이스가 빠르게 올라가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여기서 받아주는 역할 이거거든요. 그래서 미드필더 라인에 오른쪽은 웨데고르인데 왼쪽은 라이스 혹은 하베르츠 혹은 메리노, 피지컬 좋은 선수가 왼쪽에는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르테타의 전술에서 원톱을 못 믿겠으니까 라이스 혹은 메리노 이런 선수가 공격할 때 올라가서 공격 숫자 늘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라이스는 정말 잘하는데 저 결정짓는 역할을 라이스가 그 선수의 완전한 강점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사카까지 지금 없으니까 정말 결정 지어줄 선수가 없다. 그러면 겨울에는 영입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경기 보면 이런 식이에요. 늘 이게 이제 맨유전인데 뒤에서 하베르츠 들어가고 있고 라이스가 들어가고 있어요. 공격 숫자 늘려놨죠. 그러다 보니까 크로스가 이제 올라왔을 때 순간적으로 수비가 분산되면서 하베르츠에게 기회가 옵니다. 근데 하베르츠가 여기서 심지어 여기서 볼을 잡았는데 이걸 놓쳐요. 다른 장면. 뉴캐슬과의 리그컵 1차전 크로스가 올라왔습니다. 하베르츠가 여기서 볼을 잡았어. 근데 이걸 놓쳐요. 이 경기도 졌죠. 다른 장면. 이게 이제 어제 있었던 뉴캐슬과의 경기. 트로사르가 순간적으로 들어와서 수비를 끌어놓고 그리고 마르티넬리가 반대로 뛰면서 또 수비를 반대로 끌어놔요. 그러니까 웨데고르가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단계별로 마르티넬리가 수비를 끌어놓고 그러니까 수비가 마르티넬리를 막다가 공간이 나오고 이 공간으로 웨데고르가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패스가 절묘하게 들어가요. 근데 충격적으로 이 찬스에서 웨데고르가 골대를 맞춥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 전반기 때 뉴캐슬한테 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카가 측면에서 볼을 잡고 접고 들어오다가 하베르츠가 있고 라이스가 미드필더 라인에서 들어와요. 이게 아르테타 감독의 전략이거든요. 그 다음에 크로스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번에는 사카의 크로스를 받아서 라이스가 머리에 맞춥니다. 근데 여기서 라이스가 이 가까운 거리에서 머리를 맞추는 데 성공했는데 여기서 놓쳐요. 이런 거 제로톱을 쓸 거면 제로톱 옆에 골 잘 넣는 선수가 누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못할 거면 하베르츠 같은 제로톱이 아니라 차라리 9번 공격수 골 넣을 선수 한 명 있는 게 경기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하베르츠를 통해서 좋은 경기력을 만드는데 반대로 하베르츠가 있으니까 경기를 못 가져오는 거죠. 하베르츠가 아니라 옆에서 넣으면 모르겠는데 측면 공격수들도 골 결정력이 안 좋고 그래서 우승권 팀에 갈 만한 그런 결정력이 없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겨울 이적 시장에 아스날이 해결을 못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아마 아스날 입장에서는 그 리그에서도 아마 또 이 발목을 붙잡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아스날과 리버풀의 승점 차가 6점 차예요. 근데 이 6점 차가 날 때 아스날이 안 좋은 게 있어요. 뭐냐? 리버풀이 미끄러집니다. 무승부. 이럴 때마다 아스날도 똑같이 무승부를 해요. 브라이튼전 무승부. 그리고 다다음 경기에서 또 무승부. 그래서 결국에는 리버풀을 못 따라가요. 근데 만약에 요 무승부 경기가 결정력 좋은 9번 공격수가 있어서 1대1 무승부, 2대2 무승부였는데 한 골 더 넣어서 따라갔다면 그러니까 요게 아스날의 고질적인 문제고 이게 사실은 지난 두 시즌 동안 맨시티를 못 넘었던 이유 홀란드 같은 최고의 9번 공격수가 있는 맨시티를 못 넘었고 이번 시즌은 살라가 있는 리버풀을 못 넘었고 그러니까 아스날이 계속 이제 우승을 노리는 팀 우승권 팀 요 정도에서 이제 한 발 더 못 나가는 이유가 그 9번 공격수 자리에 있다. 가장 큰 라이벌이 토트넘이잖아요. 그러니까 토트넘하고 정말 성격이 정반대예요. 아스날은. 그러니까 토트넘 같은 경우는 특히나 포스테코글루 감독 오기 전에는 경기력은 안 좋은데 해리 케인과 손흥민이라는 정말 미친 결정력이 있는 선수가 있어서 성적이 나오는 팀이었고 아스날은 경기력이 정말 좋은데 골이 안 나와서 결정력 있는 선수가 없어서 아쉬운 팀이었죠. 요게 이제 합쳐지면은 딱 좋은데 그 아르테타가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는 게 다시금 아스날을 강력한 팀으로 만들었어요. 만들긴 정말 그 에메리 시절 요때 생각을 해보면 벵거 떠난 다음에 벵거의 마지막 시절부터 분명히 아스날은 되게 점점 약해졌거든요. 그거를 다시 끌어올린 게 이제 아르테타인데 여기서 이 황금기로 다시 올라온 아스날을 트로피라도 하나 들게 하려면 그게 딱 하나 필요하다.